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한 평론에 인생을 건다. 크리스마스에도 우리는 라이브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내 타짜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소영준 백정치사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침에 좀 이렇게 라이브에 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 되십시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아, 좋은 날이에요. 저 이렇게 휴일 날은요 좋은 게 있어요. 차가 안 막혀요. 왜요? 더 잘 수 있어. 너무 빨리 왔어. 말도 안 되게 빨리 왔어. 제일 멀리서 오는 윤타짜. 그죠? 32분 걸렸어. 원래는요 1시간 걸려요. 1시간 걸려요. 네, 맞아. 저도 종로에서 31분 만에 왔습니다. 종로에서. 원래 보통 1시간 걸리거든요. 특히 서울 시민들이 우리보다 네. 늦어. 우리 경기도민이 20분. 20분. 거리를 봐야죠. 예. 그래. 아. 더 있잖아 일산. 한 16km. 뭐. 어쨌든 좋아요. 예, 차가 안 막히는 거 이제 좋은 오늘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뭐요?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어.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비판 안 하겠습니다. 아이 그럼 다 그냥 장동혁도 잘한다. 어. 우리가 장동혁이다. 어.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진짜 정가운도 잘한다. 잘한다. 윤석열도 잘한다. 잘한다. 윤석열도 잘한다. 양비론이 아니고 다 해 그냥. 윤석열도 잘한다 할 수 있어. 다 그냥. 어제 뭐 제안 받았어요? 아니요. 그냥 다 에이 성탄이잖아요. 기쁨. 아 그래요? 네. 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은 안 주셨어도 기쁨 주고 사랑받는. 원래 사랑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안 되더라고요. 잘 그냥 내비둬도 원래 하던 대로. 한 5분 갈 것 같아. 이거 그렇게 예. 이거를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청와대. 이게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영실기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봉황기가 내려오고 이제 청와대 봉황기가 개항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3년 7개월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청와대죠. 아닌가요? 대통령실인가? 네, 청와대. 청와대. 네. 예. 이거 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단 잘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용산 간 이후에 모든 것이 흐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 자체부터 예.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흐트러진 거를 좀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차원에서 약간 정돈되는 느낌이 들어요. 예. 다만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오랫동안 있었던 비판은 너무 이게 구중궁궐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 비판도 그렇게 뭐 과거처럼 예. 의미가 있지는 않고 이제는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그 청와대에서 뭘 논의하고 있어도 하루도 안 가서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이런 시대에 예.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로 인해서 뭐 국가 자원이 상당히 낭비가 됐어요. 불필요한 비용도 많이 발생을. 돈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냥. 예. 그리고 그 이 위기관리센터 있잖아요. 예. 네. 흔히 이제 청와대 지하 벙커라고 얘기하는. 네. 그걸 뜯었다 다시 갖다 붙이고 그걸 옮기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겠죠. 장비가. 네, 그래서 그런 비용은 사실은 잘 계산이 안 됐을 텐데 어쨌든 반년교사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예. 대통령 그럼요. 집무실을 옮긴다는 예. 건. 근데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하고 다시 복귀하고 예. 이런 과정이 굉장한 이제 자원 낭비 또 국민적 혼란 이런 걸 초래했다는 면에서 반면교사로 좀 기록해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임차자는. 저는 그 거기 한 2년 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 청와대. 예. 예. 6개월 정도 정비를 했으니까 예. 그 안에 시설이 너무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아마 그 얘기 있었죠. 예, 사무용 건물이 아닌데도 하나 있어요. 차량 운수기종으로 했다가 한 그러니까 비서동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 개보수를 했을 가능성 예. 그건 제가 좋게 생각하고 예. 위기관리센터 그때도 개보수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예전에도 그죠? 예. 거기는 어. 그 근무를 못 해요. 예. 뭐 쥐도 나오고 곤충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단열이 안 돼서 예. 물도 새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벙커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사실 안에 들어가면 뭐 이런 건 있는데 입구나 이런 것이 너무 초라해요. 이게 초라하다는 얘기가 이게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좀 그걸 보강하기를 바라고 중요한 데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예. 예. 걱정 딱 하나는 예, 걱정. 개방하고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도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안은 철저하게 지켜졌느냐. 청와대 뚫리면 항상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예. 뭐 어떤 정권의 청와대에서 하던 얘기를 뭐 실시간으로 뭐 북에서 알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 소문이지만.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한번 개방했다 들어가는 거라서. 네. 예. 장타천 어때요?
청와대를 나온 게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했잖아요. 예. 다시 근데 구중궁궐 겹겹이 쌓인 그런 곳으로 들어가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지 않을까? 예. 또 참모들에 둘러싸이지 않을까? 민심과는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여민 3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3실장이 같이 근무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일관. 예, 일관, 여민 일관인가? 일관. 예. 보통은 본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있고 막 비서실장들이 한 500m 가서 보고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물리적인 거리가 여러 가지 소통의 어려움을 겪은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같이 여민 일관에서 같이 근무하시겠다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고 잘 된 일이다. 그래서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가지고 예. 남은 4년 한 5개월 동안 대한민국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예. 이봐, 오늘 나 크리스마스 되잖아. 같은 멘트를 하는데 된다. 아마 천천히. 어색해 막. 나. 어색해요? 예. 원래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이렇게 어.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다 어떻게 하나 끝까지 볼 거예요, 내가. 네. 예. 끝까지 유지해 보겠습니다. 훈훈한데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 복귀라는 부분들이 두 가지 측면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지난 뭐라고 해야 되죠? 내란의 역사를 씻는 의미에서의 원복. 그리고 이제 좀 비판을 하자면 쓸데없는 데서 한 1,300억 이상 낭비를 했잖아요. 예산을 용산으로 가면서. 일단 윤건영 의원의 말에 따르면 단순히 청와대와 용산을 오가면 단순히 쓴 비용만 계산해도 액면가로 2천억이 넘는다. 2천억. 뭐 이렇게 2천억이 넘죠. 예. 쓸데없는 돈 썼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종로라는 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게 역대 조선시대부터 통치의 개념이 있잖아요. 종로 중심에서 왜 웃기지 갑자기? 궁궐이 있었고 예. 청와대라는 부분들이 역대 대통령이 여기서 집무를 했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왜 옮겼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왜 간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상 유일한 왕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정통성을 가지면 안 돼. 보수 정부도 상관없어. 예. 자기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돼야 돼. 용산에서 다 지우는 윤석열 거예요. 왕조를 시작한다. 그렇죠. 용산에서. 그렇지 않고서는 천동. 어. 하루도 거기에 정말 발을 안 담그고 옮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청와대로 이제 원상복구가 되니까 좀 뭔가 이 서울의 중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이 청와대였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종로. 새롭게 종로. 서울시 종로고 세종로 종로에 딱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좀 나라가 좀 편안해지는 느낌. 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예. 그런 의미가 있다고. 종로에 방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종로에 조선왕조 때 도읍이었으니까. 뭐 도읍이었고 거기에 다 풍수적으로 뭐 지리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다 네. 둔 이유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용산 대통령 옮겨 되게 싫었거든요. 다른 걸 떠나서 그래도 국가 원수가 있는 공간은 청와대 이름도 있고 휘장도 맞아. 건물이 멋있잖아요. 미국 백악관, 영국 다우닝가 1번지, 프랑스 엘리종 뭐 이렇게 상징적인 뭐가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 딱 보고 있으면 뭐 무슨 이상해 좀 건물 자체. 그래서 난 국방부 건물 있잖아요. 예, 대통령의 권위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근데 이번에 이제 특검이 예. 계엄 관련된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예. 관저 이전에서부터 뭐가 이게 이제 비정상이 시작됐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결국 물리적 거리가 예. 대통령 집무실과 군이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그 공간이 한 스팟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계엄 관련된 그런 의도나 예. 혹은 모의나 예. 이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뭐 때문에 그거는 옮긴 거야? 과거 군이 정치에 개입했던 우리 역사를 비추어 본다면 처음부터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였는데 예. 당시에 그 집무실 이전 논란 때 그 경계심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설마 했지. 그렇지. 진짜. 설마 그런 것까지 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할 때 아까 이제 뭐 서영주 소장이 얘기했던 그런 의미, 약간 과시적인 의미, 예. 또 어떤 그 주술적 무속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거기를 무속인이 와서 둘러보고 예. 뭐 어쨌든 관저부지를 지정하고 뭐 이랬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어쨌든 군을 정치에 비정상적으로 동원하려고 했던 의도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 같아요. 왜 옮긴 거라고 보세요? 그때 나온 얘기 중에 저희도 이해를 못해서 그 갑자기 하루새에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말에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시절을 설명할 때 뭐 굉장히 작은 판넬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막 우왕좌왕했단 말이에요. 예. 하루 만에 바뀌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구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 전
그 청와대에 뭐 도청 장치 뭐 이런 게 많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뭐 굉장히 유심히 들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예 옮겨서 예. 국방부에는 그런 게 없을 테니 어허. 빨리 옮길 수 있는 데가 거기고 뭐 이래서 옮겼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예. 그럼 역대 정권에서 그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겠다. 굉장히 미스테리죠. 12월 3일에 왜 개엄했느냐와 함께 예. 용산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도 다 밝혀진 걸로는 안 보여요. 진짜 그 두 부부의 생각을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장성철 소장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사치 알고 있어요? 아니 엑스파일에 모르는데 엑스파일에 나와요? 그 주진우 기자가 뭐 어느 방송 나와서 얘기했는데 어떤 여자 역술인이 예. 가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또 여자 한학장? 또? 아, 아니야. 목소리 아니구나. 아니 바로 그 역술인 사진하고 이름까지 딱 찍어가지고 방송을 하더라고. 그것도 한번 눈여겨 봐보세요. 저는 대답을 근데 못하네.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이거를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은 본인이 새로운 시대의 왕조를 꿈꿨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새로운 설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구속설이 많았는데 왕조 창건설 이거 처음 나온 거예요. 일제가 대한민국을 통치할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궁을 민간에게 개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창경.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사의 왕조를 유린함으로써 본인들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를 담은 거거든요. 예. 그 비슷해요. 청와대 개방하고 어. 결국에는 거기는 구중거리고 정말 못 쓰는 곳이다. 예.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용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배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내란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꿈꾼 게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용산 천도.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부터 개헌해서 윤석열, 김건희 쭉 할수 거기서부터 있게. 시작하는 거지 대한민국. 손바닥 왕자하고 의상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잖아요. 왕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도 왜냐면은 진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옮기는데 예. 하루도 안 하루도 안 일했으니까 빨리 저거 다 비워. 이게 맞아요? 거기 근무하면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예. 차분하게 옮기고 여러 가지 장치도 하고 그것도 합참도 이전하고 예. 국방부도 이전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왜 그랬겠냐? 결국에는 뭐 저분들이 신경 쓴 무속 아니겠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솔깃하는 거 왜일까요? 용산 천도설. 근데 이런 발언도 솔깃하는데? 우리가 그 민주당이 지금 한 정보통신망법 그 개정안 그거에 의하면은 우리는 다 처벌될 수가 있어요. 민주당 정말 나쁜 게 예. 이게 입증을 해야 되잖아. 예. 너가 봤어? 네가 확인했어? 아니요 못했는데. 그러면 이거 뭐야? 야 이거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처벌 내세우는 안 돼요. 것도 네. 문제다. 그거를 처벌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장성철 같은 평론가들이 두려워하겠죠. 이게 심리적 입틀막을 확산시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위축시킬 가능성이 그럼 높고 명태균 얘기도 못했다고. 과거에 이제 그렇게 민주당 되면. 같으면 명백히 반대했을 법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내로남불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더 웃긴 내로남불은 과거 이런 걸 추진했던 국민의힘이 이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입틀막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민주당 나빠요. 응? 뭐가 나빠요? 뉴미디어의 그 가짜 뉴스가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이제 우려는 있는데 예. 사실 잠깐 세긴 했지만 이 유튜브나 이런 뉴미디어에서 나오는 온갖 이 허위 정보들이 정말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예. 저는 그게 주 타겟이라고 봐요. 기존의 레거시의 입틀막을 하는 법이 된다면 저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텐데 예. 저는 그 뉴미디어에 초점을 좀 맞추는 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레거시니까. 예. 저기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양평.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 양평 군수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준일 씨 이 세 사람을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거든요. 일단 서타자 요거 네. 잘 알고 있죠 내용. 네. 예. 이거 뭐로 지금 기소한 거예요? 공흥지구도 뭐 공흥지구 했다고? 개발에 대한 그 말하자면 인허가부터 예. 김성교 의원이 전 양평 군수잖아요. 당시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군수로서 굉장히 그 모든 결정권에 있었는데 이거를 특정인과 밀접하게 이 말하자면 서로 통화해 가면서 예. 말하자면 그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누구죠? 최은순 씨 아들,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사실상 그 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내려고 하는데 그 뭐죠? 그 그림 자체를 예.
그걸 뭐이 조작을 해서 냈는데 그거를 그 군청에서 그냥 받아줘서 면제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 부담금 안 내려고.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뿐만 아니라 여기 인허가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부정비리가 김성교 당시 양평군수와 있었다라는 것들이 특정적으로 이제 이 수사 결과 확인이 돼서 지금 예. 기소를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양평의 모든 사업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 김성교 군수랑 예. 최은순 씨랑 좀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연계돼 있다. 이게 양평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 되기도 전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때 여주지청장 할 때쯤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부터 여주지청장 관할 양평 그때부터 예. 뭐 저는 그 작용도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뭐 지역 일간 그 지역 신문 기자를 통해서 예.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지역 신문 기자에게 사실상의 이제 뭐 뇌물을 준 거죠. 예. 그리고 그 지역 신문 기자가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의원하고 가까운 사이였고 또 공무원들에게도 예. 기자가 금품을 제공하면서 어쨌든 개발 부담금 관련된 로비를 했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통상 있었던 그런 이제 이 시행 사업자들의 로비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주지청장이라는 그런 배경이 작용해서 이런 비리가 일어난 거고. 예. 그때 그 최은순, 김진우 두 모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얻은 이익이 800억쯤 됩니다. 근데 개발 부담금 0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린 거죠. 예. 800억.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구속은 안 됐고 예.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저는 이 양평 이 공공지구 개발도 그렇고 또 양평하면 또 다른 이슈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종점 변경. 예. 이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공공지구 개발 문제는 대통령 되기 이전인데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대통령 된 직후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관저 이전도 그렇고 어쩌면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하기로 결정한 사안보다 예. 더 중요한 사안들이에요. 그렇죠. 국정에 개입해서 의사결정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국정농단이거든. 예. 근데 이 부분이 특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숙제가 예. 이렇게 정책 결정에 비정상적으로 김건희 씨가 개입해서 그걸 왜곡한 거. 예.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윤타짜 네. 이건 사실은데 이거는 대통령 되기 전 얘기잖아요. 2011년에서 16년이니까. 예, 예. 근데 대통령 된 다음에 나온 얘기는 이제 고속도로거든요, 결국. 고속도로죠. 결국. 인수위 때부터. 그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보세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게 나오면 그건 진짜 권력형. 그건 진짜죠. 그렇게 예. 되면 그건 진짜 이거는 뭐 대통령 되기 전인 일이지만 연루될 사람도 엄청 많아져요. 한번 예를 들어 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만약 그게 예. 의혹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다면. 근데 지금 보면 특검에서 아무리 해도 그 얘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까지 안 가고 좀 뭔가에서 보면은 다 이제 이 얘기예요. 공공지구 얘기. 예. 이거는 일단 뭐 대통령 되기 전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예. 어쨌든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 전 단계 김선교 의원 차원이 아니라 군수 시절 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10년도 훨씬 넘은 얘기니까 예.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사회면 어허. 제일 중요한 건 고속도로. 그건 거기에 정치면. 못 가는 이유가 예. 결론은 그게 실체가 없던지 예. 아니면 수사가 안 됐던지 예. 못 밝히는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저도 예. 이게 뭔가 싶어요. 예. 만약에 김성교 의원 기소됐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거는 무죄가 안 나오면 벌금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특가법 배임이기 때문에. 아 그렇잖아. 그럼 그분 또 의원직 그러면 저 두 번째. 국민의힘은 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분 한 번 했다 다시 예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사면복권 사면복권이 아니라 자기 선거 사무원이 그 회계 그 문제 예, 때문에 예. 1년 예. 그 임기 짧게 하다가 다시 복귀한 거거든요. 참 예. 알겠습니다. 김성교 의원 공천 발의 때 경선했었죠 그때. 언제요? 요번 공천 발의 때 양평. 아닌가요? 그거는 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전략인지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사람인 거잖아요. 2011년 16년 군수할 때부터. 그러니까 요번에 다시 사면복권되고 보험공천을 했을 것이다. 예, 그 사면복권되고 사실은 다시 공천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거든요. 한번 선거 관련돼서 전적이 있으니까
개연성이 있네요. 예, 근데 이게 형식적인 갑자기 경선일 전략인지 경선인지 양평이 원래 그 정동원 왜냐면 당시에 쪽 지역구였죠. 여기에 이태규 전 의원도 경선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태규, 김선교, 이태규 양자 경선. 근데 예. 항상 그 선거법 위반 관련된 전력이 있다면 예. 경선의 대상도 오르지 못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경선의 대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런 특혜적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이태규 의원이 그 의원이잖아요. 네네, 안철수. 거기에서 뭐 활동도 안 했는데 경선 붙이면 당연히 김성교 전 군수가 의원이 되는 거지. 이기지. 형식적인 경선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전략 공천은 아닌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3부에서 통일교하고 계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여의도 타짜 이어갑니다. 3부에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거 해보죠.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메시지를 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입 또는 그래서 장동혁이라는 이름이 나온 게 2025년엔 처음인 것 같아요. 맞죠? 유타짜. 왜냐하면 그 전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이라고 발음을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자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어제 우리 당 유튜브로 나갑니다. 지금 화면이. 어제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냈던 메시지가 거기는 장동혁이라는 이름 쓰진 않았는데 당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요거 이제 토크 콘서트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는 누가 봐도 장동훈 대표를 겨냥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리버스터 끝나고 고생하셨어요. 요 얘기를 했어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결론은 언론의 해석들도 좀 막 다르던데. 많죠. 전화 많이 왔어요 어저께. 네. 저는 맨 마지막 문장이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예, 이 모두 함께가 있잖아요. 예. 모두 함께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예. 우리는 민주당을 향해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고 자꾸 옆을 보지 말고 앞을 보고 싸우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계기가 하나 마련이 된 거죠. 갑자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거는 당에서 다 좋아해요. 당 대표가 그것도 예. 뭐 내용은 그렇다 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거는 큰 정치인으로서 저는 자질을 갖춘 면모를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야 박다자는요. 아니 약간 뭐 이제 휴전의 의사를 내비친 거죠. 휴전의 의사. 그만 싸우고 예. 그만 싸우고 물밑에서 대화해보자. 라는 건데 총구를 밖으로 돌려라 뭐 얘기인가요? 뭐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의 의사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면서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었다면 뭐 탄핵은 안 됐을 거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예. 저는 굉장히 의도가 있는 언급이라고 봅니다. 그 언론사 결국, 사설을 읽은 거지만. 네, 결국 이제 탄핵의 책임은 한동훈한테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환기한 거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장동혁 대표는 멈출 의사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제 멈추는 게 필요하다, 멈춰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저는 뭐 그분들이 각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떠나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당의 소위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은 뭐 하고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왜 저 싸움을 말릴 생각을 안 하죠? 예. 왜 두 사람이 물밑에서라도 만나게 누군가 나서서 주선을 안 하죠? 그냥 전부 다 그냥 싸움 구경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제 이 자기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무슨 중진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원로 이런 것도 의미가 없고 아예 그런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 같다. 그냥 각자 도생 정당이 돼버린 것 같고 이게 윤석열 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부정적 유산인데 이렇게 가면 공멸하겠죠. 저렇게 뭐 지금 당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누구를 쫓아내고 누가 누구를 자르든 간에 그 결과가 뭐 좋은 결과로 나타나겠어요. 공멸이지. 예. 아니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전에는 친이 친박이 그렇게 싸워도 뭐 서로를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쫓아내겠다. 공천권은 휘둘렀지만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당의 그런 감찰기구나 사법기구를 통해서 상대를 제거하려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 생겼냐? 윤석열 때 생긴 거예요. 이준석 쫓아내면서. 그 유산이에요 지금. 아, 글쎄요. 알겠어요. 예. 적어도 열린우리당을 차려서 밖으로 나가거나 그렇게는 안 해요. 지금 예. 이 보수 진영은 그런 건 안 한다고. 저 공멸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정권 잃고 한 게 민주당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꼭 그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거기도 때려쳐서 나가서 당 만들고 그랬었죠. 아주 당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서타찬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제 한전 대표 메시지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긴 하나 하나. 수고했다. 그러니까 뭐 노고를 취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포용력이 넓은 정치인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이미지에서 나온 건데 저는 정치로서는 아주 안 좋은 문법이에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금 대표가 하는 일은 한동훈을 찍어내고 한동훈계를 핍박하고 하는 상황이고 그걸 넘어서 그건 이제 계파 싸움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윤어게인이라는 그 극우의 수렁텅이로 몰아넣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요 윤한홍 의원보다도 못해요. 지도자계 같은 사람. 윤한홍 의원 뭐라고 그랬어요? 면전에서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게 탓하지 마라. 권영진 의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지금 이런 식으로 기조를 갖고 가면 지방선거에 2석밖에 못 얻는다. 이 정도 발언도 못해요?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직격을 하면서 뭐라고 비판을 하는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수고했다라고 하면 균형이 맞는데 그런 말은 애둘러서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이미지 정치를 위해서 노고를 취한다. 저는 이게 본인을 지지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지도자로서의 풍모인지 그래서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적대적 공생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적대적 공생이 그런 오해까지 갖게 돼요. 너무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다 너무 사해준다고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죠. 적대적 공생의 의미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게 싸워야 적대적 공생입니다. 예. 그러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각자의 자기 예. 편을 동원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풀고 싶은 의사 표현인 것 같은데 예.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상대. 자, 장타짜 한 전 대표가 이 메시지를 내기 전에 장타짜 때 이런 거 내면 어떨까요? 내가 쓴 건데 한번 봐주세요라고 조언을 구했다면 장타짜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시점, 내용, 효과 모든 게 좀 잘못됐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정무적인 판단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왔잖아요. 예.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대단히 고민 많이 했겠구나. 저거는 상당히 본심이 아닐 수 있겠구나. 누군가가 옆에서 메시지를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막 많은 조언을 듣고 본인 고민하고 그래 어쨌든 뭐 고생한 건 맞으니까 마지못해 이제 내야 되겠다.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타이밍이 좀 늦었다. 네. 그러니까 내용과 효과를 뭘 노리고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뭐 고생했으니까 칭찬할 것은 좀 칭찬하고 또 비판할 건 나중에 비판하자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 전직 당대표로서. 근데 그것이 그냥 맞느냐. 예. 소영주 소장님이 비판하신 그 지점에 동의를 하고 정무적 판단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소총수들은 지금 전선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장동영 너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 잘못됐어. 너 지금 뭐 쫓겨나오고 너 끌어내려야 돼.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거든요. 똥 묻은 게부터 시작해서 TK의 뭐 친윤 중진원들 막 이제 장 대표 공격하는데 갑자기 대장이 적군 대장한테 그래 고생했네. 이 부분은 너 인정해. 그러면요 싸우는 사람들 확 죽어요. 분위기나 기세가.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원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화끈하게 그냥 장동혁 정말로 잘했어.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해요. 정말 뜨겁게 국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미지근해가지고 이게 뭐지? 불어터진 라면 같아요. 미지근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메시지를 보고 나서 한동훈 대표의 저런 소극적인 수동태적인 생각과 메시지에 대해서 대단히 좀 실망을 했고 싸워야 된다. 저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혁 그 최고위원이라는 자기 사람 아니에요. 네. 자기 사람이 두드러 맞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옹호하거나 적극적으로 싸우고 구제해 주려고 하고 세력 모아가지고 대항하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지난 일요일 날 본인 팬 환호하는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 가서 와 접니다 한동훈 열심히 할게요 이거란 말이에요. 연예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인 세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세력 만들려면 일단 우리 사람 단단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본인만 정말 우리 한동훈 사인해 주세요. 거기에 취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다. 예. 윤타짜. 할 얘기 있어요? 없으면 예. 내가 얘기 좀 할게요. 먼저 하시죠. 아니 지금 저도 생각을 생각을 해야지. 예. 굉장히 뼈아픈 얘기예요. 예. 이게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존재하는 그런 그 방식을 보면 혹은 그 모양새를 보면 개인이에요 여전히. 이 세력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른바 친한계가 있는데 과거에 뭐 친박 친이 이런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한동훈이라는 그 대중적 인기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쨌든 향후에 국민의힘의 어떤 리더로서 전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엉성하게 모여 있는 세력으로 보이지 정치적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세력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걸로는 이를테면은 그 이 큰 정치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 지적을 전 장 소장이 한 거라고 보고 저는 그건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어떤 효과가 보이냐면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 그래서 1,500명이 모이고 뭐 바깥에도 한 뭐 그 이상의 저 인파가 모여서 팬 미팅 같은 그런 이제 콘서트 행사를 했어. 그 직후에 장동혁 대표는 24시간 국회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했어. 이 효과가 딱 대비돼요. 그러면 당원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다 비판적인 한동훈에게 비판적인 당원도 있을 수 있고 장동혁 대표에게 비판적인 당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간도 있을 수 있고 당원들이 보기에 이렇게 지금 여야가 사사건건 이슈를 가지고 충돌하고 대결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당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사람처럼 보이느냐. 뭔가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는 약간은 좀 이 나른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물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의식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도 한동훈 전 대표의 뭐 그 콘서트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리더십을 회복할까 이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고심 끝에 나온 필리버스터인데 저는 일단은 당 내부적으로 리더십 흔들리는 거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당 밖으로의 메시지의 설득력 공감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동안에 했던 행보가 있기 때문에 당내 효과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당내 효과 측면에서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하고 뭔가 나이브해 뭔가 이 나른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비되는 걸 넘어서서 힘을 실어줬다니까요. 장동혁 대표에게. 장동혁 대표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꾸 위기설 나오고 리더십이 흔들리고 지도력이 흔들리고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지? 단식할까? 삭발할까? 아니면은 내가 24시간 한번 신기록 세워봐야지. 그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저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4시간 필리버스터도 저는 저렇게 좋게 안 보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줬다니까요. 좋게는 보지 장 대표 24시간을 좋게 보지는 않는다. 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우리가 장동혁이다 막 그러고 의원들 20명씩 쫓아가지고 자 장동혁 얘기할 때 우리 지키자 그러고 장동혁 24시간 후에 나오니까 의원들 쫙 한 20-30명 서가지고 힘 실어주고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잖아. 거기에 왜 힘을 실어주냐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저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 못 치러요. 바꿔야 돼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이 쫙 빠져요. 이제 우리 구심점이 없구나. 이건 나 혼자 외쳐봤자 소용 없겠구나. 힘이 쫙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오늘 중앙일보 나온 기사를 보면 나 이제 MB 만나고 박근혜 만나고 유승민 만나고 내 스케줄대로 내가 한동훈 빼고 이제 보수파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순간 한동훈 대표 측에서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니까요. 공간이 줄어든다. 거기에 왜 힘을 실어주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대요. 장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 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조금 넓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한 해 만에 하는 직전까지 갔다가 안 했어요.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원래 하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딱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토크 콘서트하고 여기는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니까 대비가 된다.
단기적으로만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보세요. 이런 대치 상태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다 지금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더 세게 나가야 되고 맞는데 이 지리한 내부에서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정말로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탁 깨고 장동혁이라는 분의 이름을 밝히면서 명시해서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냈다는 거는 그만큼 고뇌가 큰 거예요. 그건 저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보세요. 우리 당 밖에 있는 사람처럼 지금 돼 있는데 뭘 더 세게 하느냐는 관점을 보면은 더 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세게. 그럼 그걸 당 구성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느냐. 그때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동훈 대표는 맨날 싸우려고만 그런다. 당 내에서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싸우라고 그랬는데요. 저도 아니, 싸우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돼서 싸우는 사람의 입장과 옆에서 관전하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는 걸 저는 오늘 절감을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겠죠. 예. 저는 저 페이스북 메시지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건 왜 그래요? 아니 뭐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어쨌든 24시간 동안 그거 한 사람한테 덕담하고 이렇게 우리가 갈등할 문제만은 아니고 힘을 합집 방안도 찾아보자라는 유화적 메시지를 내는 게 뭐 그렇게 김 빠지거나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이제 지금 뭐 연말에 그 콘서트 하고 1년에 이제 본인의 정치적 행보가 지극히 개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력이나 그런 어떤 그 세력의 무게 이런 걸로 보이지 않고 그 점을 지적한 거지. 아니 뭐 저런 메시지 낼 수 있죠. 저런 메시지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도 게 안 돼. 잠깐 조금만 얘기할게요. 오. 장동혁 대표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니까요. 저런 걸 노리고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거예요. 거기에 왜 말려드냐고. 차라리 가만히 있지. 왜? 메시지 안 내는 게 낫지. 그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했는데 왜 한동훈 대표가 왜 반응을 안 보이지? 왜 메시지 안 내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차라리 안 내고 말지. 안 내면 그냥 안 낸가 그렇지. 보다 할 그냥 뭐 텐데 그럴만 했겠네. 24시간 만에 냈다는 게 저는 그렇고 저는 왜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냐면 문제 해결은 서로 시각이 다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 정당을 윤석열과 단절을 해서 제대로 만들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안 돼. 너 그런 주장하면 나가 하는 적대적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은 뭔가를 계속 하는데 한동훈을 공격하고 한동훈계를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오매려고 해서 쳐내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지속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갈등을 소비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갈등을 그냥 소비해요. 그러면은 본인들의 어떤 그 존재감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백하게 당을 바꾸려면 전선을 확실하게 해서 장동현 대표에 대해서 그 행위를 정말 본인의 뜻대로 바뀔 때까지 공격을 하는 것들 그러다가 노고를 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게 없는 상태에서 노고를 취하면 말씀한 대로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이 힘이 빠질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목 놓아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역시 이 구도에서 주인공을 자꾸 한동훈 대표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정치의 영향력이 많이 줄기는 어려워 보여요. 아, 그럼요. 예, 어려워. 그럼요. 그러면 결국은 장동혁 대표한테 가요. 자, 한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 징계 어떻게 할 거예요? 공격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남은 거예요. 그럼 그쪽에 대해서도 또 비판할 부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먼저 손을 내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두 분이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나 두 번째는 싸우는 것 자체를 좋아하거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당이 법안을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안들 막 통과시키고 과거에 뭐 열린우리당 시절에 4대 악법 막 하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보다 우리가 의석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냥 빵빵 뚫리는 과정에서 계속 옆으로 싸우는 과정을 보여줄 때 당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겠느냐에 대한 판단은 아마 예민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 아니, 저는 많이 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쪽은 알 수가 없어.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은 한 적이 아니, 없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알겠어.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만 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정치 예. 평론가로서 제가 분석해 드린 조언이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적당히 갈등을 소비하면서 예. 장동현 대표가 계속해서 국민의 미래를 끌고 가는 거. 그래요. 한동훈 전 우리도 대표는 바깥에서 그냥 본인의 팬덤
뭉쳐서 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이득이다. 심화 버전은 본방 불가로 넘기겠습니다. 심화 버전은 마지막 오늘 본방에서 이슈 요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한항공 의전 논란 그다음에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제주도 칼호텔 숙박권 논란들이 있거든요. 일단 저 죄송하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누구한테? 저 시청자 여러분들. 왜요? 법 때문에? 아니 뭐? 잘 안 되네 칭찬이. 아니 봐 50분도 안 돼서 제가 그랬잖아 5분 걸린다고. 안 되네.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물러나야죠. 저 정도면. 그럼요.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어? 그 쿠팡 뭐 그 사장하고 만난 것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번 이 논란도 그렇고 아들 문제. 끊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들 문제 그 논란도 그렇고.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의 이에 대한 반응이 참 저는 물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 물러나고 하는 게 당 전체도 데미지가 올 거라는 것도 아는데 그 한번 바꿔보자고요. 상대 당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게 적어도 어쨌든 청탁금지법이 통과된 이후로는 그런 피감기관들이 국회의원에게 저런 어떤 접대성 행위를 하는 게 피감기관들도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간혹 무슨 식사권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처음에 해명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 국회의원들한테 다 보낸다는 식으로. 네. 전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가격이 무슨 뭐 7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이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다른 가족들에 대한 의전 논란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 태도가 너무 나빠요. 그래요. 맞아요. 됐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왜 전부 다 공범들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자, 서용주 서타짜 반론. 심화 버전 역시 본방 불가 반론. 일단은 뭐 국민 눈높이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원내대표로서 너무 구설 수도 있고 저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숙박권 받은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책임이 그렇게 그래요? 있어 보이진 않아요. 반론이 아니네. 자 예? 이건 본방 심화 버전 짧게. 본방 불가에서 마저 할게요. 그게 네 어떻게 개가 더 조금은이에요. 그 보도 지금 단독 알겠습니다. 쓰는 언론사 자, 있잖아요. 4개가 더. 알겠습니다. 열도 타전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